네, 저는 나는 어느 설비가 고장날지 알고 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돼 김재훈 프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상 감지 그리고 수명을 예측하는 분야일 텐데 이것이 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운영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 감지 그리고 수명 예측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할 때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상 감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리즘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명 예측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하여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도 구축을 하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상감지 수명 예측이 무엇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말로 압축할 수 있는데 예지 보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지 보전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예지를 해서 보전을 하겠다. 즉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을 한 뒤에 그 예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것은 고치고 또 어떤 것은 고장이 날 테니까 교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고장이 없이 효율적으로 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기술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위하여서 이상감지 기술 그리고 수명예측 기술이 있는데 이상감지 기술은 시스템을 고장이 나기 전에 이상이 있다는 걸 감지를 하고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명예측 기술은 이 설비가 어디까지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가치를 발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할 텐데요. 이상감지 사례 아주 쉬운 거 그러니까 어린이집 아이의 이상감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먼저 보통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9시부터 12시 사이에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1시부터 3시까지는 시소를 타고 놀아요.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는 미끄럼틀을 탑니다. 보통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아이가 점심밥을 먹지 않고 시소를 탄다라는 거는 좀 이상한 상태인 거죠. 이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점심밥을 먹어야 되는데 시소를 타고 있다. 점심밥을 먹지 않는 건 또 건강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상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 잡았을 때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은 시간과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어디에 있었는가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가지고 이곳이 이제 점심밥을 먹어야 되는데 시소를 타고 있는 다른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으로 잡았던 겁니다.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3시에서 5시에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어야 할 아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커피집에 갔다.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 원래 이제 엄마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커피집에 데려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괴를 당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이상인지 아닌지를 컨펌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이상으로 잡습니다. 커피집이라는 그 장소가 이상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 사례는 훨씬 더 이제 실제적인 사례인데 이 실제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이상 감지가 이루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기 때문에 보통 결제를 서울에서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여러 군데를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기록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통 결제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 가는 곳이 몇 군데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둔 다음에 내가 가보지 않았던 어디 뭐 유럽에서 그냥 오프라인으로 결제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에서는 이걸 보고 저한테 정말 네가 했냐라고 또 다시 물어보겠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컨펌해주고 나면은 이게 이상이구나 정상이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갈 교훈은 위치 기반으로 이상 감지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명 예측 사례를 또 볼 텐데요. 수명이라고 하면은 보통 내가 얼마나 살 것인가에 대해서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나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까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사회 초년생일 때에는 이게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어라고 다른 사람들의 그 정년들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60세라고 일단 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데이터들이 쌓이겠죠. 그 데이터들은 예를 들면 근무 실적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진료 기록 등을 참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병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병 때문에 나의 수명도 줄겠고 이제 정년도 같이 줄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운동을 열심히 한다, 야근을 자주 한다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영향들을 다 감안을 해서 그 정년들을 실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나중에 알고리즘을 간단히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설비에 대한 이상 감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설비에 대한 것들은 먼저 설비에 센서가 붙어 있을 거고요. 그 설비에서 나오는 센서 값들을 전처리를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를 만듭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은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 각각의 센서들의 값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차원 공간에 플롯을 합니다. 이 플롯은 하나의 그 정해진 시간에 여러 센서들이 있을 텐데 그 센서 값들을 하나의 벡터로 보고 그 벡터를 다차원 공간에다가 뿌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뿌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은 자주 있는 일이고 이상은 자주 있지 않고 그냥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다차원 공간 플롯 그림을 보시면 녹색과 주황색 그리고 파란색의 경우에는 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상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노란색과 보라색의 경우에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점들도 많이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명 예측을 이거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녹색에 먼저 있었다가 그리고 설비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난 뒤에는 주황색에 찍히다가 그 다음에는 파란색에 찍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고장나기 직전에 노란색에 찍힌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센서 값들을 다차원 공간에 찍어 봤을 때 녹색에 찍힌다. 그러면 수명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 순으로 점점 수명이 줄어든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명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는 이유는 처음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제대로 준비가 돼 있었으면 다행인데 나중에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시간에 하나의 파라미터 그리고 여러 파라미터들의 밸류 값들로 다른 파일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걸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1 시간에 P1, P2, P3 이렇게 있고 A2 시간에 P1, P2, P3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이럴 때 문제점은 저장 데이터의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결측치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저장 형태가 좀 상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세부 지식이 부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 거 데이터 세부 지식이 부재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거기 현업에 있는 엔지니어 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만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이 가장 난감한 상황인데 로그 기록 방식이 너무나도 달라가지고 엔지니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포맷이 부재한 경우죠. 이때에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시리얼 바로 옆에 콜론이 한 칸 띄고 붙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붙어 있느냐 이런 차이에도 그 데이터 분석가한테는 사실 크나큰 어떤 그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파싱을 할 때 이게 콜론 뒤에 데이터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스페이스바 뒤에 데이터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게
집계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갈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문제점들의 예로는 띄어쓰기 개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구분자, 그리고 첨자, 센서는 같은데 이름이 다른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센서가 같은데 이름이 다르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그 센서 명들이 다르니까 다른 자리에 박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또 부정확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이것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로그들을 뜯어가면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이런 것들을 통일을 시켜라라고 조언을 하는 편입니다. 결측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결측치 문제는 그나마 좀 어렵지가 않은 분야입니다. 만약에 결측치 문제를 쉽게 푼다고 생각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지워버리면 그만이죠. 그 시간대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 많은 데이터를 손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행렬 완선 알고리즘으로 빈값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M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이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는 매트릭스일 거고요. 그럴 때 빨간 곳이 결측치라고 했을 때 P와 Q라는 두 개의 매트릭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P하고 Q의 그 원소들의 개수는 M의 개수보다도 상당히 작기 때문에 P와 Q를 완전히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결정된 P와 Q를 가지고 다시 매트릭스 곱을 해서 M을 추정합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다시 곱을 하게 되면은 결측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값들을 가지고 통계 처리를 추가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이한 데이터 소스가 통합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설비들에 대해서 팁 회전 속도, 온도, 그리고 팁에 가해지는 로드 이런 거를 센서 값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가동 중이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설비를 다운시켜 놨는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정보로 넣고 싶어요. 그럴 때 그것은 이제 DB에 저장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알고 보니 가동 중인가에 no yes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게 아니라 가동 시작 시점과 가동 중단 시점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기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 이상 감지와 수명 예측을 적용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 저장을 해주세요라고 현업한테 또 조언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분석 단계에서는 이것을 변환을 시켜서 통합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준비되었다고 이제 하고 본격적으로 이상 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지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어떤 이상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플롯에서 보면은 이 플롯에서는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막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소의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도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을 때 먼저 우리는 데이터의 모양을 파악을 합니다. 데이터가 정말 이상 감지하기에 적합한 그런 데이터인지를 확인하는데요. 이걸 확인할 때 먼저 데이터 프레임이 준비되어 있다고 가정한 후에 이걸 가지고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잔차 그래프를 보고요. 주성분 분석, TSNE 분석 이런 등등을 합니다.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변수와 다른 변수가 정말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팁 회전 속도와 온도는 회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온도가 올라갈 것 같죠. 그래서 이것들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팁 회전 속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그대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상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이 몇 개가 있어줘야 이상을 판정하는 데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잔차 그래프는 팁 회전 속도, 온도를 이용해서 팁에 가해지는 로드를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예측한 결과와 실제 측정된 값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른 값이 잔차 그래프인데 여기서는 빨간 그 점들이 팁 회전 속도 그리고 온도
그런 것들에서 예측된 값이 아니고 이제 가해진 로드가 직접 찍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전 속도 온도로 예측한 값들이 검은색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이를 보고 그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있으면은 이게 이상이구나라고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성분 분석, TSNE 분석은 인간이 다차원 그 상에 있는 점들을 바라볼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차원 축소를 해서 축소한 상태에서의 어떤 그 점들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를 보고요. 그래서 어떤 곳은 몰려 있고 어떤 곳은 뭐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고 그런 경우는 떨어져 있는 곳이 이상한 곳이다라고 보기 위해서 이런 분석들을 합니다. 저희는 그 단별량 분석 대신에 다별량 분석을 하는데요. 보통 이상 감지라고 하면은 먼저 어떤 기준점을 긋고요. 그 기준점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상이라고 보통 판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팁 회전 속도가 보통 75, 74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80이 됐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보자 해서 80을 한계선으로 긋습니다. 80이 넘어가면 이상이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어떤 다른 초미세 공정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팁 회전 속도가 높아졌는데 그 정상적인 오퍼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이상으로 판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별량 기반 분석을 하게 되면 회전 속도와 온도를 같이 보고 회전 속도가 높아졌을 때 온도도 같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것은 정상이다라고 판정하는 거고 회전 속도가 높은데 온도는 그대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별량 분석을 할 때 훨씬 더 정확한 이상 감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차원으로 플롯을 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27C의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이 확실히 되고 있고요. 그리고 40C의 경우에는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확실히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감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이게 지도학습으로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딥러닝 아까 세션에서도 들었겠지만 그 지도학습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가 보시면 보통 이럴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정상 데이터가 많이 있고요. 그쪽에 이제 어딘가에 이상 데이터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DCM 바운더리를 잘 그어서 또는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이것들을 예측을 해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경험한 이상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험한 이상이 너무 작아서 오버피팅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DCM 바운더리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상이 나타났을 때 DCM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정상으로 판정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상에 대해서 대처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정상이 아닌 건 이상이다 라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상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정상을 학습합니다. 정상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달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학습을 시킬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마할랄로비스 거리, 그러니까 정상의 어떤 군집의 중심점에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그런 걸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토인코더를 쓸 때에는 복원 오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엠셋 알고리즘을 씁니다. 저희는 성능 이슈와 그리고 속도, 학습할 때 속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토인코더 마할라노비스보다는 엠셋,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엠셋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거짓 경보 리스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했을 때 정말 정상이 아닌 건 이상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거짓 경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알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알람들이 너무 자주 울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엔지니어가 정말 마음이 힘들겠죠. 힘들기 때문에 컨트롤 리미트를 올리게 됩니다. 컨트롤 리미트가 올라가면은 마음은 편해지겠지만 하지만 진짜 그 이상들이 일어났을 때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디스트리뷰션이 노멀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군집으로만 정상이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리미트가 잘못 설정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프로세스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통계량을 제대로 추정하지 못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넘어서서 저희는 이제 프로세스 이상에 대해서 잡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 어떤 값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왔을 때 이 새로운 값들의 그 시간대에 있었던 그런 센서 값들이 정상 안으로 자주 들어왔더라라고 하면은 이 이상으로 판정됐던 것들도 결국에 정상일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잠깐 일탈을 할 수도 있죠. 만화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상이라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상으로 판정을 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만 계속 찍혔을 경우에 그럴 때에 이것을 이상으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업종별 그 분석 사례들을 많이 이제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CNC 로그 이벤트 그리고 공정에서의 제조 설비들 그리고 그 제조 설비에 들어가는 상세 부품들을 다 따로따로 이상 감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 설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명 예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수명 예측에 대해서는 이런 먼저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신뢰성 분석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신뢰성 분석은 이벤트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아까도 이제 예를 들었다시피 제가 정년을 상정을 할 때 그 정년이 60세일 거다라는 걸 먼저 가정을 했었죠. 그 가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언제 정년 퇴임을 하더라라는 걸 보고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비가 언제 죽을 건지는 그 실제 센서로 측정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른 설비들이 언제 고장 났더라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신뢰성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확률 분포들이 나올 거고요. 그 분포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이후에 이제 고장 장치 센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또한 추가로 학습을 합니다. 이때 정년이 이제 어떻게 조정돼야 될지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고장 장치의 센서들을 가지고 P, S 그 기분 T를 학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새로운 센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수명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P, T, 기분 S는 이런 베이지안 룰을 사용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센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신뢰성 분석과 그리고 추가적인 센서 데이터베이스의 학습을 토대로 수명 정보를 최종적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산정을 했을 때 산정한 결과를 보면 예측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때는 이제 베어링에 대해서 먼저 해보았는데요. 베어링에 대해서 할 때 베어링은 보통 진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진동 센서를 보통 붙입니다. 그래서 진동을 할 때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해둡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커브 피팅을 계속적으로 해가면서 베이지안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고요. 이 베이지안 업데이트한 결과가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에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 예를 보시면 5월 28일 자정에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서 센서 값이 지금은 어느 정도 안 모여 있어요. 그럴 때는 수명 확률 분포가 어느 정도 브로드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작할 때는 다른 그 베어링이나 아니면은 다른 설비가 언제 고장 났을지 그런 것들을 보고 먼저 수명 확률 분포를 찍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확률 분포가 구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설비 이상이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수명 확률 분포를 바로 적분하는 결과가 CDF이거든요. 그래서 이 적분한 결과를 보시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리스크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 리스크가 올라가기 직전에 그때 바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적 교체 시점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업데이트를 적용해서 센서 값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수명 확률 분포가 점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비 이상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설비가 중단되었을 때 그때 보시면은
센서 값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수명 확률 분포가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하나의 지점에 그 이렇게 정확하게 찝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센서 데이터가 점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는 오차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 오차가 줄어드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설비 이상 리스크를 보고 그때 최적 교체 시점과 현재 시점이 일치할 경우에 바로 교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체 학습 동영상을 보시면 수명 분포가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점점 업데이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비 이상 리스크도 그와 동시에 업데이트가 되고 교체 시점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시점과 맞물려 있을 때 교체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런 화면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왼쪽 위에는 리메이닝 유즈풀 라이프라고 이 수명 예측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과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는 이것이 정말 이상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개는 노멀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1개는 이상한데 아직 고장 나지 않은 상태, 그리고 하나는 고장 이미 난 상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각각의 설비들에 대해서 저것이 이상한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그 통계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비의 어떤 센서 값들을 그대로 보여주진 않고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정제가 된 그런 가공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이 가공된 데이터는 정상일 때는 낮은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상이면 이상일수록 높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이상인지를 그 수치를 통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서 값들이 흘러가는 곳 오른쪽에는 리메이닝 게이지라고 해서 수명 예측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첫 번째 설비에는 53%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53%는 전체 수명 중에 50%를 사용했고 53%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브릭다운 데이트를 똑같이 찍어볼 수 있는데 2019년 4월 4일에 어느 정도 고장이 날 거다 또는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예측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설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을 때 이제 상세적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회 화면을 보시면 그런 가공된 데이터들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센서의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석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그래프들을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석 결과들을 화면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센서 중요도와 그리고 그 센서가 어떤 값을 가졌는지 그리고 차원 축소한 결과물들, 그러니까 PCA 주성분 분석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이 이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석 결과들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애브노멀의 경우, 그러니까 이상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상들이 많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명도 거의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석 화면도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이때 센서 중요도가 보시면은 하나가 엄청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고장이 났구나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엔지니어가 그것을 현장으로 가서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가 이상 감지 수명 예측에 대한 이제 발표였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